이번 시즌만큼은 맨시티를 뛰어넘고 리그 우승을 위해 시즌 초반부터 승점을 드랍할 수 없는 아스널과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놓칠 수 없는 강팀과의 맞대결. 특히 지난 경기 뉴캐슬전 패배 이후 다운된 팀 분위기를 살려야 했던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가 끝난 후 영국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지역 라이벌 더비, 게다가 상대는 리그 우승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캡틴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의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팬들을 위한 승리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다른 어떠한 선택지가 없음을 선수들에게 강조할 것이라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아스널의 핵심인 웨데고로와 라이스가 부상과 징계로 출전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토트넘은 천억의 사나이 솔랑케가 부상해서 복귀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A매치 기간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며 오만전에서 홍명보의 무색무취한 전술에도 일명 손흥민 감독의 차력쇼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축구를 구해낸 손흥민 선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선발에는 손흥민, 솔랑케, 존슨의 삼각편대와 메디슨, 벤탄쿠르, 클로셉스키의 중원, 우도기, 반더펜, 로메로, 포로의 사실상 베스트 11이 총출동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맨시티, 리버풀과 함께 리그 우승권 팀으로 분류되는 아스널은 핵심 멤버들이 제외되었지만 감독의 전술로 자신들이 어떠한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스널을 상대로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원 싸움에서 승리해야 했지만 그 핵심에 있는 메디슨의 활약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른 턴 동작을 포함해 위협적인 장면을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냈지만 문제는 또다시 클로셉스키와 존슨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 번의 기회, 토트넘의 전반전에 가장 좋은 두 번의 기회를 모두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메디슨은 창에 적인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며 아스널이 빠른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현지 해설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메디슨이 토트넘에 처음 이적해왔을 당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당시 토트넘이 리그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디슨의 능력 때문만이 아닌 손흥민의 리그 득점 1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탈압박 실패로 오늘 경기에서 완벽히 흐름을 내주었고, 특히 역습 상황 손흥민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주지 않으며 팀을 위기로 스스로 내몰았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발, 아치그레이 등 이번 여름 이적해온 젊은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메디슨을 하루빨리 방충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를 제외하면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다는 평가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스킵과 존슨, 클로셉스키 등 일부 선수들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것과 함께 욕심을 줄이고 주변 동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며 선수들을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클로셉스키와 포로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로셉스키는 이번 경기 윙포워드가 아닌 미드필더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와의 경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야가 좁고 패스의 강도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포로는 좋은 킬패스를 넣어주고 있지만 자신 앞에 공간만 생기면 시야가 닫혀버리며 무조건 슈팅을 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어 결정적인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토트넘은 결국 세트피스 코너킥에서 또다시 아스널에게 실점을 하며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전에도 오늘도 토트넘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나 메디슨과 포로, 클로셉스키의 탐욕의 결정적인 장면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영국 현지 해설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보였는데요. 토트넘의 패배에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토트넘은 익숙한 패턴의 패배가 끝난 후 영국 현지에서 또한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재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프리메라리가의 명문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벌 매치에서, 그것도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캡틴은 자존심이 너무나 상할 수밖에 없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술적 변화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주전이 6명이나 빠진 아스널을 상대로도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공격만 계속할 뿐이었고, 완벽히 내려앉은 아스널을 상대로 이렇다 할 세부 전술 없이 똑같은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기록하며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이 토트넘의 현실이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있는 것은 본인의 커리어에 너무도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로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존슨을 계속해서 선발 출전시키는 것을 두고 차라리 양민혁 선수가 이번 여름에 강원에서 완전 이적 후 넘어왔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는 반응과 함께
토트넘에 겨울에 합류할 예정인 양민혁 선수가 시즌이 끝났는 대로 하루빨리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이 팀을 위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을 널리는 알리는 젊은이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행보가 바다 건너 한 국가를 감동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0대 필리핀 노인의 생애 마지막 소원을 한국인들이 들어줬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20대 청춘을 한국 전쟁에 바쳤던 참전용사로 위대한 노고에도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어진 가난으로 손자, 손녀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괴로움 속에 노인이 간절히 빈 소원은 단 하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래라는 꿈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같은 유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 간절했던 소원이 한국 기업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곳은 노인의 소식을 듣고선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들 모두 전기공학자, 경찰관 등 할아버지가 원했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몸소 체감하게 되었죠. 인프레쉬는 이미 한 차례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참전용사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전했던 이들은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가 집에서조차 이동이 어렵다는 소식에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선물하고 전쟁 전 두 다리가 있던 순간을 되돌려주기 위해 의족을 착용해주어 기적적인 순간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다라며 감격했고 참전용사는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한국에 갈 것,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필리핀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필리핀인들이 열광했고 외신은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 태국 등 여러 참전국을 방문하여 대규모 수술 지원 후원금 전달을 진행하였고 국내 참전용사들에게는 식비, 주거 개선 등 다방면으로 놀라운 기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인프레쉬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규영, 박철호, 김서영 등 많은 한국인들이 기업의 뒤에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다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40년을 넘게 각인 작업만 해온 장인과 만든 이 키링은 실제 빛에 따라 음각, 양각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현하였으며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또한 해당 키링을 구매 시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기간은 9월까지입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참전용사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레쉬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